당신에게 가장 무관심해 보이는 그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마음과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의 거리감이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 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면 어떨까요? 여기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진짜 약점일 때 그들은 뻔한 행동으로 당신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관심의 세례를 퍼붓지도 않죠. 대신 훨씬 더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당신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신호를 찾습니다. 거창한 고백, 끊임없는 연락, 노골적인 구애를 기대하죠.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자신의 약점으로 여길 때 그는 종종 당신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물러서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당신을 그저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것은 그에게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그저 그가 호감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6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의 마음속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려서 그가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말하는 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빤히 쳐다본다는 식의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벌이고 있는 심리적 전투,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행동, 그리고 그의 입술은 거부하지만 본능은 은연중에 드러내고 마는 미묘한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리고 그가 공들여 쌓아온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막강한 존재가 될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당신을 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차갑게 굴지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질 때 왜 그의 행동이 진심과 모순되는 것 같은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자리에 앉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가 인정하지 않는 진실, 숨길 수 없는 신호들, 그리고 그의 침묵이 가장 큰 고백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남자와 감정적 취약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뇌에서 그녀를 잡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험해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이 그들이 감정 통제를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생 동안 감정을 관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배웁니다. 이건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약점을 보이면 덜 남성적이고 덜 매력적이며 가치가 떨어진다고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그들의 세계로 걸어 들어오면 갑자기 그 모든 방어막이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자신의 약점으로 여길 때 그의 무의식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그의 머릿속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녀가 떠나버리면 어쩌지?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여줬는데 그녀가 그걸 이용하면 어쩌지? 내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 두려움은 그가 당신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벽을 쌓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을 때조차,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과 당신을 설득하려 애쓸 때조차 그의 몸과 행동은 그를 배신합니다.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본능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달라지는 목소리의 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변하는 그의 에너지,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향해 끌리는 작고 미묘한 행동들. 과학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끌릴 때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을 걸러내기도 전에 무의식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 주변에서 그의 심박수가 변합니다. 동공이 확장됩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바디 랭귀지가 바뀝니다. 이것들은 그가 꾸며내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의 감정적 크립토나이트가 되어버린 사람을 향한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이 그의 저항을 부추기는지 안다면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는 감정의 단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차가움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이 진정 누군가의 약점일 때 나타나는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그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가 무관심해 보이려고 애쓸수록 당신이 그에게 결코 사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 주변에서 지나치게 태연한 척한다는 것을 눈치챌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는 너무 편안하고 웃음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며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과도하게 편안하게 행동합니다. 어쩌면 그는 바쁘거나 딴청을 피우거나 당신의 존재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난을 떨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에게 어떤 특별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과 자신에게 증명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 자체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관심이 없는 남자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오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것과 싸우고 있을 뿐이죠. 과학은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강렬한 감정을 억누르려 할 때 우리의 뇌는 그 억압을 유지하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그 추가적인 노력이 과잉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태연한 연기는 지나치게 태연해지고 무관심은 너무 노골적이게 됩니다. 그의 관심 없어 에너지는 너무 억지스러워서 사실상 너무 관심 있어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행동이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만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하게 태연하게 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무관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하고 자귀적인 평범함을 보여줍니다. 그 대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그가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의 연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연기 자체가 그 반대의 증거입니다.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남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진짜로 아무렇지 않으니까요.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애쓰는 것이 보인다면 주목하세요.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저항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존재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의 과도한 행동은 사실 당신이 그가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약점이 되었다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하지만 이 억지스러운 태연함 못지않게 다음 신호는 훨씬 더 깊숙한 곳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약점일 때 그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어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피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그의 약점이 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는 그가 당신과의 접촉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지입니다. 노골적인 회피는 아닙니다. 도망치거나 무례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 방어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또는 둘 사이의 교감이 무시하기 힘들 만큼 강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묘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참석할 모임에 그가 갑자기 빠질 이유가 생기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모임에 잘 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이 나올 때마다 공교롭게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아니면 1대1 대화를 피하고 당신과 교류할 때는 항상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도록 만듭니다. 대화가 막 흥미로워지려 할 때 대화를 끊거나 분위기가 너무 개인적인 쪽으로 흐른다 싶으면 화제를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자기 보호입니다. 그의 무의식은 당신과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감정적 방어망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사적인 환경일수록 당신에게 영향받지 않는 척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제력을 잃기 전에 그런 기회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종종 그의 원래 성격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그가 이제는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 까다롭게 고를지도 모릅니다. 긴 대화를 즐기던 사람이 당신과는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평소 패턴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회피가 사실 접근 행동의 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는 굳이 당신과의 접촉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대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의 감정적 평온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의 뇌는 보호막으로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가 당신과의 깊은 교감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깊은 교감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의 회피는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당신 앞에서 경계를 늦추고 온전히 자신을 열어 보인다면 자신의 감정이 스스로를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당신과 소통할 때 일종의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는 다가오긴 하지만 딱 어느 선까지만입니다. 그러다 무언가 바뀌면서 자리를 뜨거나 대화를 끝내거나 물리적 거리를 둘 핑계를 찾습니다. 그 변화는 상황이 너무 진실하게 느껴지고 너무 깊이 연결되고 그의 방어벽에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일어납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당신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는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중요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몸이 마음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배신하는 다음 신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때로는 가장 솔직한 대화가 말없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약점일 때 그들의 바디 랭귀지는 끊임없이 그들의 말과 모순됩니다. 입으로는 당신이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몸은 완전히 다른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랭귀지의 놀라운 점은 지속적으로 속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그가 취하는 미묘한 위치 선정에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려 애쓸 때조차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그의 발끝은 당신을 향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살짝 다가갔다가 흠칫 놀라며 다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움직임은 의식적인 수준 아래에서 발생합니다. 머리로는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몸은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선 교환은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이 그의 약점일 때 그는 당신에 대한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조금 너무 길게 당신을 쳐다보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재빨리 시선을 피하고 때로는 그 강렬한 교감에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선으로 밀고 당기는 이러한 행동은 그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당신이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하면서도 그의 몸은 진짜 상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변에 있을 때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리를 자주 쓸어 넘기거나 자신도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감정적 흥분의 신호입니다. 차분해 보이려 애쓰고 있지만 당신의 존재로 인해 그의 신경계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정의 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호 본능이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은근슬쩍 당신과 사람들 사이에 선다거나 당신의 걸음에 맞춰 속도를 늦춘다거나 단체 모임에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려 할 때조차 이 모순이 핵심입니다. 말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그의 몸은 끊임없이 당신을 향해 뻗어가고 당신을 중심으로 방향을 틀며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보여주고 싶은 것과 몸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사이의 내적 전쟁은 당신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러운 본능과 싸울 때 신체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과학은 말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당신과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 때에도 그의 몸은 그 억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어나옵니다. 바디 랭귀지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약점일 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통제하고 반응을 관리하고 세심하게 이미지를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바라볼 때 커지는 동공,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달라지는 호흡, 당신이 방에 들어올 때 변하는 에너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모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공들여 유지하고 있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몸은 입보다 훨씬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그가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신호들만큼이나 강력한 다음 신호는 그가 감정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핵심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약점일 때 당신은 단순히 그의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자신조차 놀랄 방식으로 그의 감정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누군가의 약점이 되면 단순히 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체적인 감정의 지형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그가 삶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여 당신에게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입니다. 단순히 다르게 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게서 완전히 다른 감정들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감정들을 말이죠.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일들이 당신과 얽히면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유롭고 느긋한 성격인데 당신과 관련된 일에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열정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평소엔 솔직하고 개방적인데 당신 주변에선 경계심을 갖고 말조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은 닿지 못했던 그의 더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약점이 되면 좋은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에 더 강렬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그의 반응은 다른 사람이었다면 보였을 반응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이야기에 필요 이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만큼 더 행복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거나 화내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신도 몰랐던 보호 본능이 발동할지 모릅니다. 이런 고조된 감정적 반응은 당신이 그의 평범한 감정 필터를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표면적인 감정과 소통하지만 당신은 어떻게든 그의 감정 세계의 더 깊은 곳, 더 연약한 부분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깊은 감정들이 깨어나면 그것들은 훨씬 강렬하고 소모적이며 그가 통제하거나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우선순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중요해지면 우리의 뇌는 그들과 연결된 모든 것에 자동으로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합니다. 그들의 말은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전체적인 감정 상태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선을 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고 다정했다가 다음 날은 멀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가 밀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강렬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가 풀리면 진짜 감정이 새어나옵니다. 상황을 파악하면 물러서는 것으로 만회하려 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약점으로 여기는 남자들에게서 경험하는 뜨거웠다 차가워지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감정적 혼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진이 빠진다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의 감정 세계에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때 그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때로는 기가 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또 다른 사회적 교류가 아닙니다. 매 순간이 그에겐 하나의 감정적 사건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의 감정에 더 강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 당신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강력하다면, 혹은 당신 주변에서 감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면 주목하세요. 그것은 혼란이나 헷갈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닿지 못하는 그의 어느 한 구석에 접근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감정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혼란은 당신이 그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다음 신호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 자신도 놀랄 방식으로 그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을 가끔 떠올리는 것과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조용히 점령당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그의 약점일 때 당신은 이따금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의 풍경 속에 항상 존재하는 미묘한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는 방식은 꽤나 흥미로우면서도 속마음을 훤히 보여줍니다. 당신과 전혀 관련 없는 대화에서 그가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불쑥 당신이 좋아할 것 같다고 말한다거나 식당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즐겨 찾을 만한 곳이라고 덧붙이는 식입니다. 이건 당신에게 잘 보이려는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의 사고 패턴에 너무 깊이 통합되어 있어서 그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약점이 되면 뇌는 그 사람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가 문득 당신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당신이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읽고 있는 책을 보며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뇌가 끊임없이 이런 연결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가 당신에 대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 기억한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몇 주, 몇 달 전에 지나가듯 말했던 아주 작은 세부 사항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날씨, 어릴 적 키우던 반려동물 이름, 대학 룸메이트에 대해 무심코 했던 이야기까지 말이죠. 그의 뇌가 이런 세부 사항을 저장하는 건 당신에게 잘 보이려 애써서가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정보가 자동으로 중요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변 환경에서 당신과 관련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당신을 닮았다고 느낀다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당신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의 순간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그가 세상을 경험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에 따르면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중요해지면 뇌는 그 사람과 관련된 더 강력한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무작위로 떠오를 확률이 높아지며 다른 경험들과 연결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당신의 존재가 그의 사고 패턴 안에 영구적인 통로를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특별히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자신의 약점으로 여길 때 그는 사실 이런 생각들과 싸우려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머릿속을 맴도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신을 떠올리는 것과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 사이의 내적 갈등은 일종의 정신적 긴장을 만들어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화 중에 예상치 못하게 당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거나 깜짝 놀랄 만한 세세한 것들을 기억하거나 불쑥불쑥 당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 주목하세요. 그것은 그저 가벼운 호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점령입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 세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의식적으로 원치 않을 때조차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신호는 당신이 어떻게 그의 약점이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취약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감춰왔던 진실이 전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폭로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의 약점이라는 가장 취약한 증거이자 자신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할 신호입니다. 보통은 짧고 무방비한 순간, 그의 감정적인 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보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계획된 순간이 아닙니다. 사고와도 같죠. 그의 조심스러운 평정심에 균열이 생겨 이성이 막아서기도 전에 진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당신이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완전히 무방비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당신이 우연히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대화를 정말로 끝내고 싶지 않은 듯 목소리가 변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교류여야 할 상황 중간에 예기치 않게 보여주는 다정함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들은 완전히 진짜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